여러분 안녕하세요. 엄마표를 응원하는 철학적 교육 전문가 숙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은요. 4세부터 8세까지 이보다 더 중요한 시기는 없다. 이런 자극적인 제목으로 한번 제가 돌아왔습니다. 솔직히 저는 4세부터 5세 사이에 본격적으로 수학 활동을 해라 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어요. 본격적으로 수학 문제집을 풀어라 라고도 말씀드린 적이 없어요. 근데 왜 하필 4세냐? 아주 엄마와 밀접하게 붙어있는 시기, 그리고 엄마의 말귀를 알아듣고 서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시기를 4세로 봤기 때문이에요. 그 4세부터 8세까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길래 선생님 그런 말씀 하실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이유는 클래스 101 수업을 준비하면서 정말 4세부터 8세까지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걸 새삼스럽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께서 클래스 101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클래스 101 수업과 무관하게 들으시는 분들이건 안 들으신 분들이건 간에 전부 다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으로 제가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아이에게 결국 필요한 건 수학적 사고력이잖아요. 그 수학적 사고력을 키우기 위해서 꼭 필요한 생각 도구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 수학 도구라고 한번 한다고 해봅시다. 영어로 우아하게 Thinking Math Tools 라고 해보도록 할게요. 너무 어색했나요? 네, TMT라고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줄여서. 이 TMT가 크게 9가지나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작동을 한다라고 이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학년 기간 동안에 이 9가지를 잘 굴려줘야 그 이후에 우리가 고학년에서도 정말 이제 그때는 또 다른 툴스들이 필요하겠죠? 일단은 저학년 걸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TMT 첫 번째는 바로 오감으로 관찰하기입니다. 오감으로 관찰하기. 늘 하는 얘기지만 제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부분인데요. 오감으로 관찰한다는 건 뭐냐면 눈으로만 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C도 아니고요. Watch도 아니에요. 네, 굉장히 적극적인 관찰이에요. 적극적인 관찰. 온몸으로 하는 관찰이에요. 지하철은 여러분 탈 때 보세요. 흔들림이 많이 느껴지시나요? 지하철은 이동할 땐 흔들림이 별로 안 느껴져요. 멈출 때 흔들림이 느껴지지. 근데 버스는 달라요. 버스는 계속 흔들리죠. 이것도 관찰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손으로 느껴지는 거, 맛보는 거, 코로 냄새 맡아지는 거. 이거 전부 다 관찰하기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식당에 보세요. 생선이 이미 구워진 오래된 식당. 들어가면 기분이 어때요? 별로죠. 비린내가 쩔어있거든. 그런 냄새가 맡아서 기분이 별로잖아. 근데 어떤 식당은 딱 가면 들어가는 순간 굉장히 우아하고 고상한 그런 냄새가 나는 곳들이 있죠. 네. 냄새만 맡아도 식욕이 돋궈질 수도 있고, 또는 냄새만 맡아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 내가 되게 대접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그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관찰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눈으로만 일어나지 않는다. 근데 이게 가장 많이 발달할 때가 언제예요? 바로 4살, 8살 그 무렵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이걸 왜 제일 처음에 얘기할까요? 관찰은 말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눈으로 본 것을 말로 표현은 못해도 끄적끄적 색이나 그림으로 표현하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죠. 또 떠듬떠듬 몇 마디 단어로 그걸 다 표현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아이가 이제 겨우 말을 트기 시작하면 바로 주변 관찰부터 들어가야만이 이것이 수학에 영향을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관찰력이 나쁜 사람 절대 수학할 수가 없습니다. 왜? 수학은 패턴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패턴을 관찰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수학을 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수식만으로 절대로 수학을 잘할 수가 없어요. 이건 제가 장담합니다. 네, 따라서 제가 첫 번째로 관찰하기, 오감으로 관찰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9개나 되기 때문에 오늘 하루 다 하면 큰일 납니다. 자, 나눠서 하도록 하죠. 자, 두 번째. 자세히 묘사하기입니다. 자세히 묘사하기. 이 자세히 묘사하기란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본 것을 말로 표현하거나 또는 그림으로 나타내기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특히 묘사라고 하는 건 그것의 색깔이라던가 움직임이라던가 그것의 각도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 표현해야 되는데 아이들은 어떻게 그렇게 섬세한 언어를 구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림으로 그걸 나타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림 그리기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묘사하는 것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에요. 자, 아까 관찰하고 한번 연결해 봅시다. 내가 정말 멋진 걸 관찰했어요. 근데 그 멋진 관찰한 것을 그림으로 나타내려고 합니다. 근데 아이들은 아직 힘이 없어요. 아직 힘이 없기 때문에 엄마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그림을 그리고 걔는 그게 엄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자기가 관찰한 걸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런데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것을 절대로 우습게 보면 안 된다. 그렇게 하는 중에 2년, 3년 쌓이다가 보면 정말 그럴듯한 그림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 손이 어때요? 처음엔 힘의 가리가 없잖아. 힘의 가리가 없으니까 그림 같지도 않은 그런 그림을 그리지만 점점점 힘이 생기는 거죠. 자, 제가 우리 영상에서 뿐만 아니라 제가 정말 어디 강의 갈 때마다 수도 없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인간의 생김새 중에 대뇌가 느끼는 가장 큰 도구가 바로 뭐냐면 손과 입입니다. 손과 입. 네, 여러분. 그래서 손하고 입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손으로 계속 쪼물딱 손가락 힘이 없는 애들 공부 잘하기 어렵습니다. 정말. 특이하게 몇 명 빼고. 네. 아, 그 특이한 애가 우리 애일 수 있다고요? 노.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발 절대 다수인 애들 쪽으로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서 손 운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 행위 그 자체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냐 이거죠. 관찰한 것을 머릿속에 넣어서 그것을 내 스타일로 표현한다. 얼마나 멋지냐 이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는 그림 그리기가 충분히 뭐가 될 수 있다? 수학 공부가 될 수 있다. 그러니 절대 그림 그리는 활동을 멈추게 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묘사라고 하는 것 중에 또 이 묘사가 꼭 그림 그리기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하기도 그 안에 표현이 됐잖아요. 그죠? 웬만하면 정확하게 긴 문장으로 말하는 연습을 꼭 시키셔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문장 구조라는 건 문법에 맞춰서 구조를 만드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논리적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기계를 통해서 그것을 법칙화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요즘 번역기 만약에 언어에 규칙이라는 것이 없다면 어떻게 인공지능이 그걸 만들어내겠습니까? 그죠? 절대 규칙이 없는 걸 그렇게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걔가 뭐 그렇게 직관적인 줄 아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컴퓨터는 생각보다도 입력한 그대로 있는 규칙이 없이는 절대로 움직일 수 없는 거거든요. 따라서 아이들은 수학의 규칙을 익히기 이전에 언어의 규칙을 먼저 익힐 수밖에 없다. 수학이라는 언어보다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언어가 훨씬 덜 추상적이기 때문이죠. 네. 그런 것들을 할 때 아이가 정확한 문장 구조로 말하는 연습은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 첫 번째 방법이다. 요거를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 두 가지만 여러분이 좀 아셔도 오감으로 관찰하고 또 자세히 묘사하는 거. 이거 두 가지만 먼저 시작을 하셔도 4살, 8살 그 사이 아이들이 수학적 사고력을 높일 수 있는 그 생각도구 키우기 여기에 바탕이 되는 그런 것들을 해낼 수가 있다. 이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그 뒷부분은 다음 시간에 또 이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연장해서 계속 시리즈로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죠?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